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요, 주식은 왜 사고 팔아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존버를 하면 수익률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나름의 답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기 투자는 높은 수익률로 보답이 된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 투자가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냐라고 했을 때는 확률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확률적으로 왜 장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은 왜 사고 팔아야 하나, 존버를 하면 왜 안 되냐를 설명해 드리면, 저는 모든 주식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아야 된다. 모든 주식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를 한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차트를 보시면 저점에서 꾸준히 고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이쯤에 사서 이렇게 보유를 하면, 한마디로 사서 기다리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배당까지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이 말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 주식이 삼성전자였다면 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만요. 만약에 동일한 기간에 LG 디스플레이를 샀었더라면, 삼성중공업을 샀었더라면, KT를 샀었더라면, GS 리테일을 샀었더라면 이 말이 통용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중공업, KT와 GS 리테일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간에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고점에서 저점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하락하는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고점에서 저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KT는 조금 상황이 나서요, 고점에서 고점으로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셨을 거고요. GS 리테일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랐지만 또다시 저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샀다면 바로 수익으로 이어졌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미처 사지 못하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중공업이나 KT나 GS 리테일을 샀다면 손실 구간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한마디로 모든 주식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버는 곧 수익이다. 이 말이 100% 통용되지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GS 리테일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 구간에는 다른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고요. KT 또한 고점에 샀지만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다시 반등했을 때 손절을 하고 이 기간에는 다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다른 전략을 마련을 했어야 됐겠죠. 삼성중공업 또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한번 팔고 다시 저점에 사서 고점에 다시 한번 팔고 이 구간에는 손실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주식 종목을 매수했었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수익률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왜 사고 팔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우리는 투자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기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꾸준히 이익을 내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겠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좋은 회사를 고르려면 좋은 회사를 공부를 해서 고른 다음에 투자 후 장기로 묻어 놓는다.
1번과 2번 순서로 투자를 해야 바람직한 투자 순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일단 주식을 삽니다. 특히 재무 정보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소문을 듣고 뉴스 기사를 보고 매수를 한 다음에요. 물리면 장기 투자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사고 팔아야 한다. 주식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헬릭 스미스라는 주식을 5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헬릭 스미스를 5년 동안 가지고 있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분이 5년 전에 그냥 헬릭 스미스를 뉴스를 보고 사셨습니다. 재무 정보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뉴스를 보고 사시니까 주가가 한번 쭉 오르죠.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에 빠져들게 되고요. 한번 또 오르니까 나의 판단이 맞았다. 헬릭 스미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다.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할 거다라고 믿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점에 팔지 않고 장기 투자, 재무 정보에 기반하지 않는 장기 투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또 떨어지고 한번 또 오르니까 이때 최고점을 갱신하면 팔겠다. 이 지점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시다가 바이오주 테마가 식으면서 주가가 감당할 수 없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메꿀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 지점에서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빠져들게 되는, 사전에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 없이 투자를 했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요. 주식을 사고 팔지 않으려면 먼저 공부를 해서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장기로 묻어놓는, 투자 후 장기로 묻어두는 이 의사결정 구조를 짜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일단 주식을 산다. 재무정보가 없는 기업들의 주식을 테마나 뉴스, 테마나 소스를 보고 들어가셨다면 반드시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셔야 되고 수익이 안 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고 투자 후 장기로 묻어두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분께는요. 장기 투자가 수익이 될 수 있지만요. 일단 산 다음에 수익이 안 나면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분께는 장기 투자가 수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주식은 왜 사고 팔아야 하나 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배당주 투자 시에는 주식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세팅하고 사고 팔다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쓰지 않는 여유 자금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옵션으로 은행이 있고 배당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은행에 세전 이자를 3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3%일 때 100만 원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100만 원에 금리 3%,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배당주가 한 주당 세전 배당금이 3만 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주가가 100만 원이면 3%의 배당률로 배당금을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한 주당 3만 원을 주는 주식이 있는데 배당률이 3%라면 은행의 금리와 똑같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주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90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한 주당 배당금은 똑같이 3만 원을 주기 때문에 배당률이 3.3%로 인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에 1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아지고 한마디로 주식 가격이 싸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주식 가격이 내리고 오르고 오르다가 110만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한 주당 110만 원이어도 배당금은 3만 원을 주기 때문에 배당률은 2.7%, 투자한 돈에 비해서 배당금이 낮은 비싼 상태가
되는 걸 겁니다. 우리는 왜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되냐 하면요. 금리는 일반적으로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데요. 주가는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하로 움직임이 큽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배당주의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고요. 어떨 때는 배당주의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동부건설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동부건설이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선을 하나 긋고요. 이 선을 위험을 고려한 나만의 수익률 기준선이라고 설정한 다음에요. 이 아래쪽은 은행 금리보다 배당률이 높은, 한마디로 주식이 싼 구간이고, 이 위쪽은 은행 금리보다 배당률이 낮은 비싼 구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래 구간에서는 조금씩 나눠서 바이를 하고 위쪽 구간에서는 조금씩 주식을 세라는 매도를 하는 투자법을 실제로 실행하셔야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빨간 선 친 아랫부분에서는 사고, 파란 선 친 윗부분에서는 파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셨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나의 수익률보다 배당률이 높을 때 사서 나의 수익률보다 배당률이 낮을 때 팔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모든 주식이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주식을 샀다면 계속 주식을 사고 팔아야만 한다. 손절과 익절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된다.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나만의 기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소문이나 흔히 말해서 찌라시를 듣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행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그래도 주식을 사고 팔기가 정말 싫다, 이게 스트레스다라고 하신다면 개별 종목 투자는 위험이 정말 크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지수 기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국내 주식이 아닌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나고 배당 성향이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하기 위해선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요.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주식이라면 주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셔야만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손실을 보고도 장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